조정래 작가님의 신작 황금종이, 살아있는 신으로 군림하는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정래 작가님은 최근 돈이나 인간의 욕망 이런 관련된 이제 책들을 이제 많이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황금종이, 눈치채셨겠지만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환의 수단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젠 인간 위를 군림하며 인간의 삶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벌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이제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들이 돈에 연관되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본문 중 철학가 교수님에게 돈에 대해 묻자 한참을 생각하던 끝에 칠판에 돈은 인간의 실존이자 부조리다 라는 말로 수업을 마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은 인간을 존재하게도 하지만 부조리하게도 만든다. 책을 다 읽고 나면 아마 이 얘기가 적절한 정의였음을 이제 아마 동의하시게 될 겁니다. 작가님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돈은 인간의 실존이자 부조리다. 종교도, 권력도, 핏줄도, 도덕도 그 앞에선 소용없다. 인간의 생살 여타를 쥐고 흔들며 살아있는 신으로 군림하는 돈. 돈 자체는 인쇄된 종이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믿음이 부여한 힘을 가지고 지금은 인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니면 힘이 나고 없으면 힘이 빠지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남에게 줄 때는 쉬워도 남에게 얻기는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너나 없이 가장 갖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느 만큼 지니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박탈해버리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전혀 갖지 못하면 곧바로 죽음과 맞닥뜨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하여 5,000년에 걸쳐 줄기차게 우리를 지배해온 것은 무엇일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력에 휘말려 얼마나 많은 비극적 연극의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것일까? 그 많은 비극적 연극 중 일부를 책에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는 건 쉬워도 얻기는 어렵다 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돈을 잃는 거는 순식간인데 돈을 버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정 수준이 넘어가서 버는 돈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번다, 모은다, 정말 어렵다는 부분은 아마 많이들 공감되실 겁니다. 황금종이에서는 돈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중심에 있는 주인공 인권 변호사 이태하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딸이 돈 많은 남자를 택하고 전 남자친구와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 남자가 전 남자친구가 이제 딸을 스토킹하자 부인이 남편 박형규에게 남자를 만나 이제 좀 스토킹을 못하도록 엄포를 놓아달라는 이제 설득을 하는데 박형규는 이제 그래도 돈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딸이 마뜩치 않은데 부인이 설득하면 하는 과정이거든요. 15년 전 오락프로에서 젊은 여자들 300명을 모아놓고 현재 애인은 가난한데 10억 가진 남자가 나타나 프로포즈를 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애인을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 여자들은 비밀 전자투표기의 버튼을 눌렀는데 210명이 바꾼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300명 중에 210명이니까 70%가 바꾼다는 선택을 한 거죠. 10억이란 가난한 사람에게 10억이란 그야말로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돈이었던 것이다. 젊은이들이 바라는 수준의 연봉이 3,000에서 3,500 정도였다. 그럼 생활비를 쓰고 매달 100만 원씩을 꼬박꼬박 저금한다 해도 1년 10달로 잡으면 100년이 걸리고 12달 잡으면 83년이 걸리는 것이었다. 그때 10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새삼 실감하며 입맛이 쓰디 썼던 것이다. 하지만 그건 15년 전 얘기일 뿐이에요. 내 친구 막내딸이 여자 대학 4학년인데 축제 때 500명에게 똑같은 게임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땠겠어요? 490명이 애인을 바꾼다고 했대요. 15년 동안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점점 더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 되어 가니까요.
이런 논리로 이제 남편 박형규를 이제 설득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아파트 하나 가진 남자를 만나면 90%의 여성이 애인을 바꾸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성에 있어서도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지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호소할 수 있는 대상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이 좀 씁쓸했던 건, 아직은 학생이고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꿈을 가지고 있을 나이에 10억 원 때문에 이제 사랑을 포기한다는 결정이 좀 씁쓸했습니다. 10억 원이 없어 이제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아야 했던 남자, 뭐 그런 심정이라면 어땠을까? 한편으로는 남자만 그랬을까요? 여자 역시 뭐 어떤 가진 게 없거나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남자에게 버림받아야 한다거나 이런 이제 상황이 된다면 씁쓸하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자식에게 건물을 물려줬지만 자식이 그 건물을 다 날려먹고 결국 엄마는 그것 때문에 쓰러져서 운신을 못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부부 약사로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건물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으나 과소비를 일삼고 카지노를 들락거리다가 결국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경숙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지만 세 딸은 재산을 나눠주지 않은 엄마를 찾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동창들이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거든요. 쳇, 많이 벌면 뭐해? 효자들 잘 둬서 홀라당 다 날리고 지는 말도 못하는 병신꼴이 된걸? 남영이가 거센 오조로 오금을 박았다. 예, 박경숙 너무 미워하지 마. 걔 인생도 따지고 보면 참 딱하고 불쌍해. 평생 약국에 감옥살이 하듯 갇혀서 열심히 모으며 살았는데 결국 끝을 보지 못하고 말년에 그 꼴이 되고 말았으니. 정미옥이 혀를 길게 찼다. 근데 아들한테 물려준 걔네 건물이 얼마짜린지 아니? 글쎄, 나는 잘 몰라도 200억은 다 못돼도 150억은 될걸? 평생을 시장에서 배춧값 아끼려고 버려진 우거지를 주워다 먹고 우거지로 반찬을 해 먹고 3, 40년 된 옷을 아끼며 강남 건물주가 됩니다. 남편이 죽고 건물을 아들 명의로 바꾸면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재산을 나눠받지 못한 세 딸은 남남이 되었고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은 외제차를 타고 돈을 펑펑 쓰고 다니다가 결국 카지노까지 발을 들이게 됩니다. 건물 한 채 말아먹고 무일푼이 된 아들은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게 되고 그 충격으로 엄마는 쓰러지게 됩니다. 박경숙은 돈을 너무 악착같이 모아 친구도 가족도 모두 잃었지만은 모두를 물려받은 아들은 그 많은 돈을 펑펑 쓰며 친구도 가족도 모두 잃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도 돈을 너무 경시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제 생활비를 지원받기로 했던 공구범 사장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태하 변호사의 멘토 한지섭이 대화를 나누는 부분입니다. 재산을 모두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생활비를 받기로 약속한 공구범 사장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약속한 생활비를 자식들이 주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몇 년 전 여론조사에서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 감옥살이 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라고 중고생들이 40에서 50% 가까이가 응답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중고생이면 10억 원을 벌어볼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10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을 그렇게 이제 잡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대답을 했다는 자체가 좀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씁쓸했던 건 가난한 독립군 할아버지가 좋으냐 부자 친일파 할아버지가 좋으냐 하는 질문에 모두 친일파 할아버지라고 한 것에 세상 더 살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는데
그러나 그런 건 관념이니까 그냥 넘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재산을 다 물려받은 자식들이 생활비를 안 들여 아버지를 죽게 만드나 그래. 다 대학 나온 것들이 망해도 아주 쫄딱 망해버린 세상이다. 한지섭이 넉나간 듯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예, 세계 범죄의 90% 이상이 돈 때문에 발생하고 살인 또한 90% 이상이 돈 때문에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판도 마찬가지로 비율인 것이죠. 돈에 얽히고 설킨 재판을 하다 보면 돈이 살아있는 괴물로 보이고 인간을 맘대로 지배하는 절대자로 보이고 묘한 생각에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가난한 독립군 할아버지보다 부자 친일파 할아버지가 좋다. 뭐 어린 애들의 대답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은 들지만 뭐 씁쓸합니다. 세계 범죄의 90% 이상이 돈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돈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은 그 내막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돈을 빼고 나면은 사실 그런 다툼을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은 부자만 유산 다툼을 하게 할 것 같지만 얼마 되지 않는 재산 때문에 유산 다툼을 하는 집도 많습니다. 단돈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때문에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 때문이 아니라는 사건들도 결국 돈을 빼고 나면은 싸울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취준생 전진에는 월 500만 원을 받고 80세가 넘은 할아버지의 수발드는 일을 할지 말지 고민하며 친구와 이야기 나눈 대목입니다. 여자들이 배우자가 될 남자의 연봉이 6천만 원 정도 되기를 바라는 건 그렇다고 해도 그런데 문제는 남자들이야. 남자들 90% 이상이 여자와 맞벌이를 하기를 바라고 있어. 물론 혼자 벌어 잘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남자들이 여자에게 바라는 수입이 연봉 3,500만 원 정도였어. 이 대목에서 내가 왜 기분 나쁜지 알아? 여자가 연봉 3,500만 원을 받으려면 무조건 인류대학을 나와서 무조건 인류기업에 취직해 있어야 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것들은 아예 결혼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더 웃기는 게 또 있어.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소문나 있는 의사들까지도 여자가 맞벌이를 하길 원하더라니까. 여자가 연봉 3,500만 원을 받으려면 무조건 인류대학을 나와 무조건 인류기업에 취직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좀 놀랍게 들렸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수긍이 되는 게 중소기업 가갖고 연봉 3,500만 원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단순 사무직이나 이런 걸로 근무하면은 사실 연봉이 굉장히 적기도 하지만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 속 전진애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연봉 4억 원의 의사들도 맞벌이 하는 배우자를 원한다고 합니다. 연봉 4억 원이면 원천징수, 4대 보험 이런 것들 떼고 월 소득 2,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2,500만 원의 월소득은 누구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이지만은 누군가는 이제부터 올라야 하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뭐 의사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뭐 선배들의 얘기도 많이 들을 거고 또 만나는 이제 동기들이 전부 의사들일 테니까 결혼을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아마 많이 들으면서 이제 졸업할 거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 마지막 부분에 이태하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10억 원짜리 사건이 의뢰됩니다. 사건 내용은 아버지가 자식들 몰래 500억 원의 자산을 자신의 모교였던 대학에 기부하기로 약정하였고 대학은 이 돈으로 아버지 이름의 도서관을 짓기로 한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자식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초기 치매 증상이었던 아버지를 학교에서 꼬셔 벌어진 일이라며 무효소송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의뢰였습니다. 이태하는 이때 이 소송을 의뢰받을 당시 두 자녀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다 해가지고 돈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자신이 승소하면
도서관을 짓지 못할 대학을 걱정하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이태학에게 친구 윤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뻣뻣하게만 살지 말고 돈도 좀 벌라고. 자식들 교육도 시켜야 하고. 그런데 대학이 폐소해버리면 어찌 되나. 도서관은 못 짓게 되고. 이태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물을 다시 한 잔 따랐다. 나 아니라도 딴 변호사도 도장 안 찍힌 하자는 찾아낼 것이 아닌가. 이태하는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이 사건을 맡지 않아도 다른 변호사가 맡아 소송은 진행될 것이고 계약서의 하자를 찾아내 도서관은 지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권 변호사로 살아온 자신의 커리어와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이태하 변호사.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황금종이에서는 이태하 변호사의 선택은 독자에게 고민을 넘기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차피 나 아니어도 진행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때 나를 합리화시키는 가장 좋은 설득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은 범죄, 폐륜으로 이어지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특히 황금종이에서는 가족 간 재산 다툼에 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욕심은 재산의 크기만큼 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나눠준 재산이 적거나 많거나 이런 이제 양 때문에 다툼이 나진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공평하지 못한 그 불합리함을 받아들여야 할 때 다툼이 나게 되는 겁니다. 조정래 작가님 연세쯤 되면 아마 주변에서 들리는 많은 사건 사고가 돈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서 쓰신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 뭐 지금 주변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남겨진 유산을 가지고 문제가 됐던 집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례들은 너무 흔하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다들 이제 돈 때문이 아니다. 왜 공평하지 못한가에 대한 그런 불합리함 때문에 나는 끝까지 싸울 거다. 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그 핵심입니다. 결국에 이제 감정 다툼이라고 이제 본인은 이제 합리화시키지만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돈 때문인 거죠. 이제는 돈을 부정하고 산다? 뭐 그거는 뭐 불가능한 얘기 같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인정. 그러면 이제 돈을 얼마나 합당하게 내 양심에 꺼리끼지 않을 정도의 일을 가지고 이제 이 돈을 벌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돈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 분들은 황금종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